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민신태입니다. 학교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일정한 목적하에 전문직 교사가 집단으로서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학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한 목적으로 학교에 갔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학교를 보냈는지도 궁금합니다. 좀 어렵지만 꼭 짚어봐야 될 얘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5분의 용감한 어머니를 모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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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학교라고 하면 뭐 EBS는 뭐 최고의 뭐 학교라든지 뭐 최고의 교수 뭐 이런 식으로 최고의 선생님도 하시고 하는데 학교라는 곳에 아이들은 갑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이지 많은 학교가 선생님들도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불신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거기서 오히려 상처를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학교라는 것이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추억도 쌓고 정말 평생의 친구를 얻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께 그래서 학부모님들께 여쭙고 싶은 거는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아주 좀 크고 너무나 좀 방대하고 커다란 주제지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인이 어머님, 지금 네. 다인이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미취학 아동을 어머니십니다. 학교라는 곳을 아까 그 사전적 정의에서 제 귀에 딱 걸렸던 게 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학교가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이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배우고 질문하고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다인이 같은 경우는 학교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학교가 정말 그 아이에겐 즐거운 곳이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을 이렇게 펼쳐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다인이는 학교를 왜 멋진 짝이 있나요? 다인이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 둘 다 굉장히 좀 사회성이 좋게 좀 타고난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제 그래서 저희 다인이는 심지어 학원 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제 학원 제가 많이 안 보내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하고 소통하는 것과 친구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좋아하고 네네. 그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다양한 학년이 섞여서 친구들이나 뭐 언니 오빠들이나 혹은 동생들 만나니까 그런 관계에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재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아이가 가는 건 즐거워하나요? 예, 제가 방금 그거 생각했거든요. 예, 예. 난 아이한테 학교가 재밌니?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근데 이제 큰애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을 학교에 있던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그냥 나는 학생이니까 학교 가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조금 솔직히 찾기 힘든 것 같고 그냥 난 학생이고 뭐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아빠가 회사 가듯이 나도 학교를 가야 돼. 이래서 가는 것 같고 이제 둘째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애는 너무 재밌어요. 예, 거기에 친구들이 이제 많으니까 뭘 배우러 간다라기보다는 오늘 친구랑 가서 뭐 하고 해야지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을 비교했을 때는 정말 초등학교 1학년 그 아이가 훨씬 더 학교에 대해서 뭐 배우는 이런 걸 떠나서 학교라는 곳은 이제 재미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더 있는 것 같아요. 3학년 남자에게도 좀 심어줘야겠네요. 그런 생각이 드네. 예. 그럼 이제 학교에서는 어떤 배움이 있는 곳이고 교육이 있는 곳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시고 그곳에 이제 재미까지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그렇죠. 더 재밌게 다닐 수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의 교육의 목적, 그러니까 이제 학교의 목적은 교육이다라고 했으면 교육의 목적이 지금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시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입시가 이제 어떻게 교육의 목적이 돼버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연이 어머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교육과 입시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요. 그렇죠. 제가 살짝 이렇게 빗나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저희 큰애가 굉장히 고등학교를 좀 힘들게 다녔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입시를 통해서 대학을 들어가서 사회에 진출하는 게 커다란 목표이기도 하지만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지내서 얘가 대학을 들어가서 사회에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가는 것보다 거기서 잘 지내느냐. 그렇죠. 고등학교의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만약에 고등학교 생활을 못해서 얘네들이 거기서 이탈이 돼버린다면 대입도 필요 없고 사회도 사실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될 그렇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얘기하기를 좀 꺼려하긴 하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을 좀 잘 만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학교가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 교과 담임이 따로 있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담임 제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을 끝까지 졸업 때까지 끌고 가는 학교인데 일반 학교에서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근데 이때 담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놓지 않고 끝까지 끌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항상 지금 저희가 모든 교육계에서 하는 얘기가 학교 선생님들의 인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어딜 가든 그 선생님들도 인성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이런 선생님도 있다고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아이들을 생각을 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선생님은 고등학교지만 초등학교 담임처럼 아이들을 케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정말 변화를 겪고 있는 고등학교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을 케어를 해서 끝까지 끌고 가셨던 선생님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전부 입시를 보게 되었고 수능을 봐서 대학을 다 들어가게 되었고 이런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도 한 번 정도는 저희 학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셔서 학교 선생님들의 모든 지탄과 그런 안 좋은 면만 보지 마시고 그렇죠. 한 번 정도는 이런 선생님도 아직은 우리 학교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믿고 맡길 수도 있고 꼭 공부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인성도 어느 정도는 봐줄 수 있는 선생님들도 좀 있다는 것도 저희 학부모로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하고 가면 어떨까. 그 입시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되게 뻔한 질문이고 답이 솔직히 머리에 나오실 거예요. 입시가 왜 중요할까? 그냥 제가 먼저 그냥 이야기를 시작하면 학벌사회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학벌사회이기 때문에. 학벌사회라고 하는. 근데 저도 지금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는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남아있죠. 네. 그렇죠. 그거 없다고 부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많이 나빠지게 좋아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입시가 만들어내는 학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동훈이 형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해서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등급이 낮아졌을 때 굉장히 좀 채찍질을 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막상 그 부분에 있어서 눈높이를 낮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근데 그 눈높이가 낮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낮출 수도 없고 그렇죠. 더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이 정도보다는 요만큼 더 가야 돼. 대학교, 대학원, 유학 이 정도까지는 해야지 나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입시가 아닌 걸로 그 고등학교 수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진로가 굉장히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사실은 지금 이제 차근차근 생기고는 있어요. 중학교 1학년 지금 자유학기제도 있고 고등학교에서도 나름 이제 그 수업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긴 하는데 일단 선생님들의 사고 방식이나 학교의 교육 체계는 입시가 먼저예요. 입시가 먼저이고 너네들이 이 정도는 해주고 이 동아리 활동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부를 일반적인 공부는 못하지만 내가 이 동아리 하고 싶고 이거 활동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약간 노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아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선생님하고 트러블이 있었는데 공부해라. 너 이거 동아리 하려면 공부해라. 그러면 내가 너 이거 동아리 하게끔 해줄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제가 또 아닌 개입을 할 뻔했는데 아이가 잘 이렇게 활용을 잘해서 자기 나름의 이제 저희는 좀 특별한 학교에 계셔서 멘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약간의 이제 우회적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아까 여기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멘토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지금 진로 선생님이라고 계시긴 하겠지만 또 다른 입시를 위한 어떠한 그
뭘 짜주는 그런 느낌? 진로 선생님이라고 계시기는. 네, 진로 선생님들이 근데 말이 진로인데 커다란 진로가 아니라 그렇지. 바로 개인 코앞에. 진로까지만 얘기하시는 예, 경우가 코앞에 많다. 진로를 얘기를 네네. 해주시니까 이제 좀 큰 틀에서의 진로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멘토 같은. 예. 그럼 이제 두 분은 이제 5분 중에 이제 두 분은 이제 대학을 갔으니까 대학 안 간 이제 두 분 초등학교 만약에 저 지금 제 어머니께 아직 멀었나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되게 좋은 금방인 결과 것 같아요. 좋은 결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가 만약에 대학을 가지 않고 엄마 나 이 길을 가고 싶어라고 했을 때 되게 우선 저는 엄청 놀랄 것 같고요. 벌써 개인적으로. 이미 대학도 정해놨는데 와우. 네. 그래놓고 너는 여기로 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어때 그 대학 탐방도 한번 갔다 오셨나요? 대학은 바로 그래도 집 근처에 있어서 아, 뭐 예. 지방으로 이제 내려간다고는 하지만 네네. 그래도 공립대이기 때문에 넌 저기를 가야 돼. 항상 지나가면서 저기야 오. 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국립인가요? 공립인가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내주고 국립대. 네, 모르겠어요. 저도 네네. 나는 남편도 회사원이고 회사원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의 성향 그다음에 아이의 이런 걸 맞춰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쵸.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음. 계속 설득 아닌 설득 이런 걸 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으로 가면은 조금 더 다른 세상이 갈 수 있어라면서 조금은 모르겠어요. 100% 정확히 지금 아직은 눈앞에 닥치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100% 만족 못할 것 같아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랑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입시라고 하는 것이 가는 길이 되게 정해져 있다라는 걸 저희는 어른들이라 그거에 대해서 아는데 그 방법, 그 길 위에는 안 보이는 게 솔직히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어떻게들 느끼시는지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 지금 지유 어머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럼 지금 아이가 이제 국제학교를 다니고 그럼 좀 더 다양한 많은 경험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좀 더 사고폭이 좀 더 넓은가요? 그러니까 네, 넓어요. 체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여쭙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으로 다시 와서 아쉬웠지만 네네. 이 큰아이는 되게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 아이는 한국으로 오고 싶어 했었고 한국으로 오는 걸 저는 되게 미안해 했었는데 큰아이는 굉장히 그걸 더 오히려 감사로 받아들이고 와서 잘 적응해주고 잘 하고 있고요. 거기 있으면서 굉장히 경험들 많이 하고 다른 나라도 좀 가는 계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책으로 경험한 것보다 직접 경험을 하다 보니까 좀 폭넓은 그런 사고방식이 있게 되고 자기가 보는 시야가 좀 넓어져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저는 늘 미안해하고 있는데 감사하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되돌아왔을 때 그냥 그 하나하나가 지금 아쉬움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있었거든요. 부모로서. 네네. 그런데 본인은 그거를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저는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입시라고 하는 거를 지금 한국에서 이제 경험을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데 어때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한국으로 올 생각을 못한 상태에서 와서 제가 고3인가? 그러니까 제 자신이 고3인가라고 할 정도로 학부모님도 네, 왜냐면 제가 입학사정관이 뭔지 수시가 뭔지 정시가 뭔지 공부를 하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공부는? 너무 모르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상황이 안 되는데 이제 임원회를 했어요. 예, 그리고 부탁드리고 임원회를 하면서 배우려고 다닌 거예요. 배우려고 다니고 이제 학교에서 정보를 그러다 보니까 임원이다 보니까 정보를 많이 주시고 엄마들한테도 정보를 많이 받고 또 어디에서 뭘 한다 그러면 또 들으러 갔어요. 설명회 들으러 제가 공부를 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모르니까 얘랑 대화가 안 돼서 배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맨날 어디 가 있으면 거기 갔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고3이냐고 할 정도로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큰아이를 보내면서 주변한테 그랬어요. 다 나한테로 와. 내가 다 가르쳐줄게.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많이 다녀야 되고 그래도 또 모르겠는 게 너무 많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던 게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똑같이 공부를 하고 대학이라는 것이 각자가 하고 싶은 거를 더 많은 학문 그거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를 하려고 학문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 나온 것처럼 간판이잖아요. 살려고. 네. 간판이고 또 우리 때 없었던 그 취직이 또 연결해서 있다 그렇죠. 보니까 고용 문제가 또 가장 네, 크죠. 그래서 그게 좀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어요. 음. 그래서 좀 대학 같은 경우에도 그 아이가 더 많은 학문을 깊숙하게 배우고 싶어서 가는 방향으로 사회가 눈이 맞아요.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학이 이제 뭐 취업이나 고용을 이제 좀 더 목표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방송 중이라 말을 못 하겠는데 그 이상한 그 전공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 학비로 이걸 4년이나 배워 막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 또 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지원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취업 때문에 하죠. 취업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대학의 목적 중에 하나가 아카데믹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냥 캐리어 관리를 위해서 그 정도의 돈과 그 정도의 에너지를 들이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입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좀 뭐 없을까요? 한번 그런 생각 많이. 저는 입시 없앨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 뭐 교육부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대학 서열화 정리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그 수업의 자유화 뭐 이런 거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어떤 한정된 학문만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주입식이 아니라 내가 공부할 걸 찾으면 조금 더 공부가 재밌고 고등학교 커리큘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근데 하는데 수업의 자율화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수업의 자율화라는 부분이 저희 아이가 이제 자율 공립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네. 그러면 수업의 자율화가 있어요. 근데 입시를 부딪히니까 또 다시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과목이 안 가르쳐 주니까 이쪽에서 다시 학원에 가서 배워야지만 내가 입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의 자율화를 맡기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이 과목은 학원에 가서 배워서 다시 입시를 봐야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율화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쵸. 학원은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사교육이 필요한 거지. 아니면 이 학교에서 입시를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든가 특별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거기에 학원에 가서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지금 저희 학부모들이 여기서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 입시 문제나 진로 문제 가지고 많이 대화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차선의 방법, 차선만 지금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차선도 중요하지만 이 차선이 생기기 위해서 길이 뚫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변해야 된다고 봐요. 제도만 바뀌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가정부터 학교부터 시선부터 사회부터 교육 제도부터 다 같이 함께 협력해서 다 같은 방향으로 이게 뜯어 고쳐져야지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고 차선만 나와도 교육감만 바뀌어도 또 달라지고 교육감만 바뀌어도 또 달라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요번 제도하고 내년에 보는 아이들 시험 제도가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 같이 어느 누가 아니라 함께 이건 변화하고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재현님 같은 경우에는 바뀌면 좋겠지요. 근데 정말 이게 매번 바뀔 때마다 너무 혼란스러워요. 저는 아직도 멀었는데도 혼란스럽고 좀 아이들이 좀 원하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부모도 원하지만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좀 앞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정책이나 여러 가지 좀 방향이 혼란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들이 다들 너무나 많고 그리고 또 아이가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아이가 걸린 문제라 다들 민감하고 다들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꿈을 키우는 곳이기도 합니다. 배움이 아닌 암기, 고민이 없는 문제 풀기에 대한 거는 언제까지 갈지 정말 모든 학부모님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되는 그날까지 저희 진로 레시피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5분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